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재고 확보를 위해 매장에 전화폭탄을 퍼붓는 고객들로 판매점들이 아비규환입니다. 미국 전국의 품절 대란으로 아마존 직구까지 열풍인 이것. 매장에 입고됐다는 소식만 들려도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는 이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이것.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를 일반 냉장고보다 3배 이상 오래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세 걱정도 없고 육류와 생선까지 특별 관리해주는 이 혁신적인 가전제품의 정체는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미국 상류층 가정의 로망이 되었을까요? 평범한 미국인 가정의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놀라운 현상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미국 상류층에서 꽤 인기 있는 푸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화창한 봄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죠. 제임스, 제 남편은 유명한 심장 전문의로 항상 건강과 웰빙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제임스는 흥분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환자로부터 들었다며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새로운 건강식품에 열광하니까요. 제임스는 주말에 우리 동네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도 사고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김치냉장고도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치냉장고라는 생소한 단어의 의아함을 느꼈죠. 우리 냉장고가 멀쩡한데 또 사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임스는 김치가 특별한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최상의 맛과 영양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으나 솔직히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의 번거로운 가전제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먼저 한인마트로 가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제임스는 활짝 웃었어요. 신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지만 그의 열정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인마트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채로운 색상의 과일과 채소, 낯선 포장의 식품들. 호기심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코너에 도착하자 수십 종류의 김치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제임스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종류를 골랐습니다.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산 후 우리는 월마트로 향했죠. 제임스는 온라인에서 이미 김치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며 자신 있게 가전제품 코너로 저를 이끌었어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냉장고들 사이에서 그는 특별 주문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냥 일반 냉장고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판매원은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발효식품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지, 일반 냉장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임스는 열정적으로 들으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 크기의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고 다음 주에 배송받기로 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마도 일주일 정도 소개하다가 잊혀질 또 하나의 가전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와 김치 냉장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제임스의 새로운 건강 사랑에 맞춰주는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김치 냉장고가 배달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아이처럼 들떠서 그 설치 과정을 지켜봤어요. 반면 저는 주방 한쪽에 자리 잡은 이 낯선 가전제품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은한 은색 외관의 김치 냉장고는 우리 모던한 주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죠. 하지만 제임스의 기쁨을 위해 미소를 지었어요. 설치 기사가 떠난 후 제임스는 한인마트에서 구입한 다양한 김치들을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김치의 효능과 발효 과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개선, 심지어 노화 방지까지. 제임스의 의학적 지식과 결합된 설명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김치를 맛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배추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첫 맛은 생소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혀끝에서 퍼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제 반응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죠. 저는 솔직한 느낌을 말했어요. 독특하네. 하지만 계속 먹어볼 만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치 냉장고를 배경으로 간단한 언박싱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평범한 콘텐츠 중 하나로 생각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여겼죠. 영상에서 저는 김치의 건강상 이점과 김치 냉장고의 특별한 기능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곧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김치 냉장고는 우리 주방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임스가 김치를 꺼내 먹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새로운 취미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운명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리사가 점심 약속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새로 오픈한 한식당이 있는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승낙했죠.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은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주문을 위해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메뉴 이름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것이 보였어요. 김치찌개와 김치전. 리사의 추천으로 우리는 그 두 가지와 몇 가지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그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향에 놀랐어요. 김치찌개는 붉은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전은 노릇노릇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죠. 그 순간 제 입 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김치의 발효된 맛과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 제 미각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치전도 맛보았죠.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김치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처음 접하는 음식들이었지만 모두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맛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에게 그 경험을 흥분되게 이야기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김치의 매력을 발견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김치 냉장고를 열고 진지하게 김치를 맛보았어요.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맛의 복합성과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김치를 재발견한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터넷에서 김치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적 변화와 그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들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 주방에서는 이제 김치 냉장고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색한 가전제품이 아닌 소중한 김치를 보관하는 필수품으로 여겨졌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김치와 김치 냉장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언박싱이나 소개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김치의 매력과 김치 냉장고의 실용성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촬영을 위해 제 스튜디오를 세팅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을 준비하고 김치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도 몇 가지 계획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영상에서 김치의 기본적인 소개부터 시작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보여주며 각각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먹었던 김치찌개와 김치전을 재현해보았죠. 요리하는 동안 김치의 풍미가 어떻게 요리의 깊이를 더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발효 과정을 최적화하고 김치의 맛과 영양을 보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도와 습도 조절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발효식품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놀랍게도 김치 외에도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데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저는 진심으로 이 주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편집본을 여러 번 검토한 후 마침내 김치와 김치 냉장고, 미국 주방의 새로운 필수품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영상이 다른 영상들보다 특별한 반응을 얻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새롭게 발견한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이미 김치에 반해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인 구독자들은 제가 그들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다른 이들은 김치 레시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댓글들은 계속 이어졌고 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도 김치와 관련된 질문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김치와 김치 냉장고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 구독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김치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반응에 고무된 저는 즉시 후속 영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 김치 냉장고의 다양한 활용법, 심지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방법까지 아이디어가 샘솟았어요. 제임스도 제 열정에 놀라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인 환자들에게 전통 김치 레시피를 부탁하기도 했죠. 며칠 동안 저는 김치에 대한 더 깊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고 온라인 포럼에서 김치 애호가들과 교류했어요. 발효식품으로서의 김치가 가진 과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지혜와 창의성이 담긴 문화적 결정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콘텐츠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김치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저는 김치 냉장고의 잠재력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김치 냉장고에서 아침 식사용 재료를 꺼내다가 문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에 넣어둔 채소들이 아직도 싱싱했습니다. 일반 냉장고였다면 이미 시들었을 상추와 오이가 마치 방금 구매한 것처럼 신선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일, 채소는 물론이고 육류와 생선까지, 그리고 각각의 보존 상태를 일반 냉장고와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모든 식재료들이 확연히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들은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졌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즉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김치 냉장고에 숨겨진 비밀, 음식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촬영했어요. 영상에서 저는 다양한 식재료들의 보존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고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식품 낭비를 줄이고 식재료의 영양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전작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댓글 섹션은 감사 인사와 추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많은 이들이 김치 냉장고 구매처와 가격대에 대해 문의했고 일부는 이미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소셜미디어 계정의 팔로워 수가 급증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린 짧은 김치 냉장고 팁들이 바이럴 콘텐츠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전제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임스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 김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김치 메뉴를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놀라워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콘텐츠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서 김치와 김치 냉장고는 건강한 식습관, 식품 낭비 감소,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창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전통 김치 담그기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한국인 어르신들은 김치 담그는 비법과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역사와 철학도 알려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해석을 모두 보여주었고 한국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가 담근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모습과 함께 이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문화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영상의 반응은
이전 어떤 콘텐츠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인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댓글이 쏟아졌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존중받고 제대로 소개되는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른 나라 시청자들도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겠다며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김치와 김치 냉장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의 간략한 소개와는 달리 김치의 다양한 종류와 맛, 그리고 김치 냉장고의 실용적인 활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콘텐츠를 기획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경험한 감동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촬영 준비를 위해 저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준비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김치를 활용한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한식당에서 맛보고 반한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죠. 스튜디오 세팅을 마친 후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저는 먼저 김치의 기본적인 소개와 건강상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보여주며 각각의 특징과 맛의 차이를 설명했고 제가 좋아하게 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어요. 이어서 한식당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가 직접 배운 김치 요리법을 시연했습니다. 요리하면서 김치의 풍미가 어떻게 음식의 깊이를 더하는지 설명했고 시식 장면에서는 제 진심 어린 감탄을 그대로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의 특별한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일반 냉장고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두 냉장고에 보관한 채소들의 상태를 비교하는 장면도 포함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식재료의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김치의 발효 과정을 최적화해 더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영상 편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최종 점검을 마친 후 김치와 김치냉장고, 제 주방이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제 채널의 주 시청자층이 서양 음식에 익숙한 분들이라 한국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가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려 잠에서 깼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제 영상이 밤새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평소 제 영상의 3배가 넘는 조회수였고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김치와 김치냉장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김치를 알고 있었고 일부는 주변 한인마트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국인 시청자들은 제가 그들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며 소개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추가적인 정보와 레시피를 요청했습니다. 댓글 섹션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시청자들끼리 자신들의 김치 경험을 공유하고 김치냉장고, 구매 방법을 묻고 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관련 질문과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치냉장고를 이미 구매했다는 시청자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상황을 경험했어요. 낯선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영상을 보고 김치를 처음 시도해봤다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고 했어요. 또한 김치냉장고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반응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제임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봐, 내가 말했잖아. 김치는 특별하다고.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김치는 제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이제 제 콘텐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쏟아지는 질문들에 답하며 김치와 김치냉장고에 대한 후속 영상을 계획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콘텐츠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와 김치냉장고를 다룬 영상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영향력이 온라인을 넘어 실제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대형 가전제품 유통업체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최근 김치 냉장고의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많은 고객들이 제 영상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어 긴급 발주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저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이 여러 업체로부터 도착했어요. 김치 제조사, 주방용품 브랜드, 식품 유통업체 등 다양한 회사들이 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진정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만 소개하고 싶었고 김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흐름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 뉴스에서도 김치 냉장고 열풍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방의 새로운 트렌드 김치 냉장고의 인기 비결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매체에 실렸고 몇몇 지역 방송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기사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다문화 식품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이 트렌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어요. 한 주요 경제지는 김치 냉장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김치 냉장고 전용 코너가 생겨났고 일부 매장은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였어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김치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전국의 한식당들은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로 붐볐고 한인마트에서는 김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김치 섹션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김치 키트나 발효 세트 같은 관련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어요.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것이 이토록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롭게 발견한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역 대학에서 연락이 와 식품 문화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관한 특강을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김치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영향력의 범위와 책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김치와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었고 음식이 어떻게 문화적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 김치 문화의 미래,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 소셜미디어가 식품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 등 학생들의 관심은 광범위했어요.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열풍이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질문은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어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인기보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연 후 몇몇 한국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은 제가 김치를 단순한 이국적 음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맥락과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고 앞으로도 이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김치 냉장고에 의문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의 가치를 전파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몇 개월 전 저는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결정일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낯선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수많은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냈고 다시 한번 김치 냉장고 품귀 현상을 촉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는 점차 한국 음식과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김치를 맛있는 음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지혜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 인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제 콘텐츠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더 이상 표면적인 맛과 트렌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식 뒤에 있는 문화적 맥락과 철학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책을 여러 권 구입했고
온라인 한국어 수업도 등록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여 김치 너머 한국 음식 문화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한국 발효식품들과 그들의 건강상 이점,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다양한 발효식품들을 탐구하면서 저는 이것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지혜의 결정체임을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음양오행 철학이 음식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이 철학은 맛의 조화뿐만 아니라 영양적 균형과 건강 유지에도 적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제 채널에 소개하면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한인 문화센터에서 김치 담그기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즉시 등록했고 그곳에서 전통적인 김치 담그는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한국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이 워크숍은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지식과 기술을 목격하면서 음식이 어떻게 가족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지 실감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친해진 한국인 가족이 저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수많은 반찬들,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 그리고 식사 중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었어요. 함께 나누는 음식 한국 식탁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식사, 문화와 그 안에 담긴 나눔과 조화의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이뤄가는 공동체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채널은 이제 단순한 레시피나 제품 리뷰를 넘어 음식을 통한 문화적 이해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구독자들도 그 변화를 감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댓글 섹션은 풍부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저 자신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트렌디한 음식과 빠른 요리법에 집중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느리고 정성스러운 음식 준비 과정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김치처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발효식품들이 제 주방의 중심이 되었고 식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를 더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의사로서 그는 우리 식습관의 개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많은 재료를 직접 재배하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했던 취미가 점차 생활 철학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임스와 함께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을 때의 의심과 불만이 무색하게 이제 그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푸드 인플루언서를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을 발견한 저는 더 크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치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발효, 식품 문화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발효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저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러시아의 케피르, 인도네시아의 템페, 일본의 나토. 놀랍게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발효식품이 존재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발효라는 지혜를 통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각 나라의 발효식품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제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꺼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각 나라의 발효식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 그리고 건강상 이점들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효식품이 가진 환경적 가치였습니다. 발효는 자연스러운 보존 방법으로 냉장이나 다른 현대적 보존,
기술 없이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발효 과정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식품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에 이런 전통적 지혜는 더욱 귀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세계 발효 지도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발효식품을 소개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김치를 활용한 이탈리안 파스타, 미소를 넣은 프랑스식 수프, 케피르로 만든 인도 커리 등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퓨전 요리들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전통 발효식품을 소개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댓글 섹션은 마치 작은 글로벌 음식 포럼 같았어요. 이런 교류는 음식이 어떻게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대형 출판사로부터 책 제안이 들어왔어요. 발효의 지혜 세계 각국의 건강한 식탁이라는 제목의 요리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발효식품이 가진 문화적 맥락과 철학, 그리고 현대적 활용법을 담은 종합적인 가이드가 되었어요. 책 출간을 앞두고 저는 세계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현지의 발효, 식품 장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예정이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세계 각국의 식품 문화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임스와 함께 우리 정원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피아, 이 모든 것이 몇 개월 전 내가 김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지 않아. 제임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김치 냉장고가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여행 준비를 마치면서 저는 제 소셜 미디어에 특별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몇 개월 전, 저는 낯선 음식과 이상한 냉장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들 덕분에 전 세계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어떤 모험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푸드 인플루언서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글로벌 앰베서더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가끔은 가장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작은 가전제품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저는 이제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들을 생각하며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전 세계 식품 문화를 연결하는 더 큰 여정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자 에스프레소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최고급 카페들이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 메뉴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커피가 우리가 매일 마시던 그 자판기 커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 전통 카페 연합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망가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값싼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침략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흔히 보던 그 자판기 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이탈리아 상류층의 새로운 커피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밀라노의 한 유명 카페에서는 코리언 카피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믹스커피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려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유명 방송에서는 한국의 오피스 문화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커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특집 방송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마리아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제 채널에서는 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를 주로 소개했습니다. 유서 깊은 향수와 크림들, 세련된 메이크업 제품들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의 시트 마스크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팩이 아니라 피부 과학이었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등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적절한 농도로 배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화장품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해도 백탁 현상을 줄이고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기술이 있었죠. 이탈리아의 화장품들이 오랜 전통과 천연 성분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제품들은 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키징도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이어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제 채널은 점점 더 K-뷰티에 집중하게 되었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리아가 추천한 한국 선크림 덕분에 여름 휴가를 완벽하게 보냈어요. 이 에센스로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졌죠. 전통적인 이탈리아 브랜드만 고집하던 시청자들도 하나둘씩 K-뷰티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드디어 한국의 유명 뷰티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신뢰하게 된 K-뷰티를 이탈리아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강남에 위치한 브랜드 본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도착한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브랜드의 제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여진 다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미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팅팀 이사님과 담당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의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었고, 제가 이탈리아 시장의 첫 인플루언서 파트너가 될 예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낯선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과자를 집어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에이스라고 부르는 크래커 과자였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그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에스프레소는 그저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제게는 과자를 커피에 담그는 행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모습이 회의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탕비실에서 커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들의 커피잔과 과자로 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쁜 회의 중임에도 과자를 커피에 담가 먹는 순간만큼은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찰이 제 채널과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커피 문화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팅은 단순한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제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큰 방향이 정해졌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죠.
김 과장님은 먼저 회사 내 카페에서 사온 에스프레소를 대접해 주었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답게 그 향과 맛을 음미하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중에 제 시선은 자연스레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으로 향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을 띠는 음료가 담겨 있었는데 이탈리아 커피 스타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색감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습니다. 저 커피는 어떤 종류인가요? 라떼 마끼아또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 과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건 우리나라의 믹스커피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스틱 형태의 커피 봉지를 보여주었죠. 커피, 프림, 설탕이 한 번에 담겨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팀장님의 권유에 저는 호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스틱을 풀어 만든 커피 한 잔을 받아들었죠. 향은 분명 제가 알던 커피와는 달랐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기분 좋게 퍼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마리아 씨, 이렇게 과자 찍어서 드셔보세요라며 에이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스코티를 에스프레소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런 과자를 커피에 담근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레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어보았죠. 그 순간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삭한 과자가 부드럽게 녹으면서 커피와 어우러지는 맛이 예상외로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맛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 믹스커피가 한국 회사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급 커피숍의 커피도 좋지만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믹스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주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믹스커피를 즐기는 이유였습니다. 각각의 커피가 주는 매력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급 원두커피가 주는 진한 풍미도 좋지만 믹스커피와 과자가 주는 소소한 행복도 그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강남의 한 불고기 전문점으로 향했는데 선택해 주신 메뉴는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불고기였습니다. 불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한국의 전통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원들은 저에게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는 때 입구 한켠에서 특이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뭔가요? 제가 묻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자판기예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까 회사에서 마셨던 바로 그 믹스커피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런 자판기를 식당이나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더 맛있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포만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믹스커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커피 자판기가 식당은 물론 거리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한국의 커피 문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고급 회사 내 바리스타가 내린 에스프레소부터 회의실에서의 믹스커피와 과자, 그리고 식당 자판기의 커피까지. 같은 커피라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판기 커피를 보면서 밀라노의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고 격식 있는 커피 문화로 유명한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런 편리하고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댓글들은 매우 다양했죠. 마 케코사 파이 말이야. 커피에 과자를 담근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절하실 거야. 저기, 난 로마에서 20년간 바리스타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이런 게 바로 문화의 차이겠죠? 한국에서 3년 살았던 안나예요. 마리아 언니 말이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이 맛이 너무 그리워요. 저 과자 패키지 디자인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정말 맛있다는 거야? 믿기지가 않네. 마리아가 먹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커피 문화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건 아닐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한국 사람들 천재다. 이걸 생각해내다니. 근데 왜 이렇게 끌리지? 우리 동네 카페에도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시도해보시는 건? 특히 재미있었던 건 세대별로 반응이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구독자들은 대부분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30 세대들은 오히려 이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보였죠. 전문 바리스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커피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다. 라는 강경한 의견부터 음료와 디저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적인 의견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피렌체의 유명 카페 주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경력 30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젊은 세대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연구실에서 맨날 드시는데. 기숙사에서 우리가 타주면 이탈리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요. 역시 믹스커피는 국경을 초월하는 맛이야. 제품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아마존에서는 못 찾겠어. 우리 동네 아시안마트에도 있을까? 대량 구매하고 싶은데 수입업체 추천해줄래? 심지어 로마의 유명 디저트 카페 사장님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이 과자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영상 속 제 설명을 듣고 직접 실험해본 사람들의 후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로 해봤는데 역시 맛이 다르네요. 저 믹스커피가 궁금해져요. 에이스랑 비슷한 과자로 해봤는데 뭔가 부족해요. 역시 원조가 최고인가? 말이야. 덕분에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네요. 제 친구 마르코의 답장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마리아, 내 영상이 바이럴이 됐더라. 우리 카페 손님들도 다들 이거 언제 선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지하게 매뉴얼을 고민해보고 싶어. 한국에서 이 제품들 수입하는 건 어려울까? 그리고 혹시 믹스커피 내리는 정확한 비율도 알 수 있을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소소한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쩌면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K-뷰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미팅에서 만났던 김 과장님이었죠.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그들의 회사를 방문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 사이에서 믹스커피가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영국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차 문화로 유명한 영국인들이었지만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사에 가져가기 위해 박스 단위로 구매를 문의했다는 이야기였죠.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임원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미팅 후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갔는데 하필 선택한 것이 믹스커피와 에이스였다고 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합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독일 바이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과자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자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이스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독일의 전통적인 과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죠. 게다가 이 과자들이 커피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의 이야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는 이미 사내 카페테리아에 믹스커피와 에이스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재원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어 이제는 필수 간식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 바이어들은 이 조합을 보고 자신들의 과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각 나라 바이어들이 보인 서로 다른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영국 바이어들은 티타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접근했고 프랑스 측은 디저트와의 페어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은 사무실 간식 문화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보였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발견한 가능성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과장님이 전해준 해외 바이어들의 세세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감상을 넘어서 이 조합이 가진 문화적 특별함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소소한 조합이 어쩌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이 세련되고 먹기 좋은 크기라 사무실에서 나눠 먹기 딱이에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특별한 맛의 조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친구 마르코의 카페에서 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한국의 특별한 맛이 만나면 분명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르코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최근 들은 소식들,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밀라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전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시작이 아닌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르코의 카페에서 우리의 첫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전해준 각국 바이어들의 반응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듣고 이 도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패션 중심가에 위치한 그의 카페는 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손님들이 많아 이런 시도를 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첫 시작을 위해 꼼꼼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카페 안쪽의 조용한 공간에 코리안 커피 타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만의 감각을 살려 이 공간을 특별하게 꾸몄죠. 파스텔톤의 포근한 조명, 한글과 영어가 어우러진 메뉴판, 그리고 에이스를 담는 특별 제작한 도자기 접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벽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커피 타임 사진들을 전시해 이 문화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메뉴 구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기본이 되는 믹스커피와 에이스의 조합을 중심으로 여기에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했죠. 각 테이블에는 상세한 설명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는 정확한 타이밍부터 이 조합이 한국의 회사나 일상에서 갖는 의미까지 자세히 담았죠. 심지어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구도 적어두어 작은 재미도 더했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85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온도에서 믹스커피의 풍미가 가장 잘 살아났고 과자를 찍어 먹기에도 적당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전용 포트를 준비해 손님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커피를 음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주문은 카페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마리아 로시였죠. 평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그녀였지만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커피 타임은 처음이에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과자의 바삭함까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녀의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의 코리안 커피 타임을 소개했고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밀라노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우리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 잠깐 들러 테이크아웃을 하는 직장인들, 오후에 미팅 장소로 선택하는 비즈니스맨들,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까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식으로 이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SNS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샵 밀란 코리안 커피, 샵 키읔 카페 디자인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특히 밀라노의 유명 패션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이 특별한 커피 타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도자기 그릇과 커피잔의 조화로운 비주얼,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가 그들의 피드에 자주 등장했죠. 한 달이 지난 즈음 우리의 코리안 커피 타임은 밀라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고수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밀라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자 패키지 디자인과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의 인터뷰는 현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마르코는 이제 한국의 다른 과자들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의 성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이 밀라노 사람들의 새로운 단골 간식이 되어가고 있었죠. 각각의 과자가 가진 특별한 맛과 디자인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CAFF 디자인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소한 커피 문화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이제는 밀라노의 거리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면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카페에서 믹스커피를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한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